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정치권 굉장히 치열하죠. 대선 경쟁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먼저 지지율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요새 지지율 조사가 매일같이 나오는데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이든 윤석열이 앞선다. 여기서 이하고 뭐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뭐 사람을 뜻하는 이도 가능하지만 이재명, 이낙연 어떤 이든 윤석열이 앞선다. 이렇게 지지율 결과를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그래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 그래프입니다. 이걸 잡겠습니다. 7월 19일, 21일 이렇게 조사를 벌여서 나온 결과인데요. 양자,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먼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지사가 앞서죠. 그리고 여기 이낙연, 윤석열 역시 앞섭니다. 이낙연. 그러면은 어떤 이든 앞선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그럴까요?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경쟁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제2형수폭언에 노무현 탄핵 공방까지 이 끝장 네거티브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계속 거론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야 본인만 아시겠죠. 정치인들에게 최고의 덕목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캠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사님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법적 조치를 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거론하면서 네거티브로 돌변한 것은 국민들 눈에 대단히 나쁘게 비춰질 것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영상으로 들어보셨죠? 치열합니다, 지금. 이재명, 이낙연 한계 수위에 이르는 공방전이다. 노무현 탄핵 뭐 찬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과거 욕설 다시 이제 또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책 차별화 대신에 약점 공세에 치중하는 겁니까? 뭐 이런 한탄도 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편집국장님, 네. 지금 뭐 네 분 좀 자리하셨습니다. 지금 빠르게요. 범위를 좀 좁혀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 찬반했느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내용이에요. 이 사안이 이 대선 경쟁에서 이른바 폭탄급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세요? 저는 뭐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진보 진영의 어떤 상징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고, 더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친문 후보, 그러니까 친문 지지자들 이런 분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탄핵을 하는데 앞장섰었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면 그러면 뭐 그 친문 지지 그룹으로부터는 상당한 어떤 그 실망감을 주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전 논쟁은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아주 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이재명 형수 욕설파이 다시 또 등장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것도 영향이 있지만 근데 이제 많이 돌았잖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대충 다 아시잖아요. 이미 옛날에 있었던 거다 벌써. 네, 그래서 물론 저것도 상당히 안 좋죠. 정치 지도자가 될 분이 혹은 대통령이 될 분이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지만 자기의 형수에 대해서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도 그랬어요. 네, 어제도 그러셨더라고요. 하지만 저것도 타격이 있지만 저거는 이미 한번 걸러진 것이고
이거 뭐 이낙연 그 전 대표에 대한 것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오래된 것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터졌을 때 파괴력이 좀 다르다는 분석이시네요. 관련 기사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이낙연 노무현 탄핵 찬성표 던졌을 것. 지금 이낙연 후보는 아니라고 반대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마도 찬성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당시 행동조였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다음은요. 이낙연 지사 측의 어떤 어제 반박도 좀 있었는데요. 서른 의원 얘기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안다. 당시 반대했다. 본인이 안다고 얘기했어요. 반대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형수 향한 욕설 들어보셨나?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나? 이렇게 또 꼬집습니다. 지금 양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두 가지 사안인데 이 사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 기사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팩트 체크를 했을까요? 이 기사는. 탄핵 비서명파였던 이낙연. 노무현에 크게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일단 실망했다고 얘기한 부분 그리고 탄핵에는 서명한 비서명파였다. 찬반 표결 여부는 모른답니다. 모른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무기명 투표라서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투표였거든요. 그럼 이게 팩트 체크가 모른다로 되네요. 지금. 김관학 교수님. 네. 그러면요. 결국은 한쪽에서는 얘기해 보세요. 그때 찬성하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자. 근데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반대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100% 서로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공방만 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공개를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 기록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록은 남아 있을 거고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한다면 그래 공개 한번 해보자. 법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어쨌든 뭐 무기명 비밀 투표의 원칙에는 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예컨대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예. 그 장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한번 안 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합의를 해준다면 예. 양쪽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오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반대표가 딱 두 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런데 한 분은 그 당시에 이제 자민련에 계셨던 분이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부터. 예. 근데 한 표가 사실상 193표 두 표가 반대였는데 한 표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최근에 와서 이낙연 후보가 내가 반대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사진들을 예. 왜냐하면 그때 이제 탄핵이 그렇게 해서 가결이 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울고 불고 뭐 명패 그렇죠. 던지고 신발 던지고 엄청났죠 당시에. 그렇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때 장면 속에 이낙연 후보는 어디가 있나 봤더니 그런 데는 없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예. 그 전날에 노 전 대통령이 이 표결 전날에 이 회견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 그리고 당론에 따른다. 뭐 이런 것을 추측을 한다면 정황은 찬성에 가까운데 예. 또 뭐 엊그제는 이제 반대를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 상황을 결국은 뭐 밝혀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 싶기도 보니까 하네요. 이것이 계속된 지리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게 예. 중요하냐?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의 한국 정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가 사실은 세력입니다. 노사모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세력이 만들어진 것이고 출발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구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탄핵이 분기점이었어요. 그래서 시위를 막 광화문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기는 기염을 토하는 이제 이 과반의 다수당이 예. 차지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때 문제가 여기에서 다시금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예. 역사가 여전히 살아있다. 앞서 봤던 그 서울신문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어제 사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 보면
2004년 3월 당시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송영길 대표의 모습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의하는 송, 무심히 바라보는 이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죠. 이런 모습만 보면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지금 공세를 하고 있죠. 두 표가 딱 반대였어요. 근데 한 표는 당시에 내가 반대해서 얘기했고 그 이에 한 표가 안 나왔는데 아직까지 누가 내가 반대다 이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반대한 건 맞다. 또 이렇게 됩니다. 설명들이요. 그러나 무기명 투표라서 확인할 길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당 내 다른 대선 후보들도요. 뭔가 좀 난타전 양상입니다. 그런데 2명을 향한 난타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김두관, 추미애 저격, 자살골 해트트릭이다. 그러면은 자살골을 3개를 놓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김두관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권, 그다음에 여기 윤3파인데 윤석열 전 총장을 키워줬다 이거죠, 지금.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저렇게 유죄까지 가는 거.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해트트릭이에요, 자살골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 여기에 또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이낙연, 추미애 두 인물을 겨냥해서 또 강하게 얘기해요. 이 탄핵권 관련해서요. 자,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를 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도 했고 윤석열 총장 징계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윤 총장을 키워주고 또 본인이 대선에 출마까지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고 이번에는 저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뭐 자살골 헤더트릭 선수라고. 의장석을 저는 지키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의원들이 다들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갖은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는 다른 정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당 내부 사정을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죠. 그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아마 추미애 후보일 것입니다. 아하. 그냥 본선에 나가면은 이게 작은 흠도 핵폭탄급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선 경쟁력을 자꾸 따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홍 교수님. 네. 갑자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여당 후보들의 어떤 비판에 화살이 몰리고 있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으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일단 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3가지 키워드가 야당에서만 이렇게 군부를 짚인 게 아니라 여당 내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그 3가지 키워드가 윤석열 3파, 노무현 탄핵, 김경수 지사 요번에 그 법적 판결까지.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일들이에요, 지금 예. 다. 그러면 이 참으로 곤란해진 그 소용돌이 속의 장본인인 추미애 전 장관께서 저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대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저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면에서 자신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자세하게 소명하고 해명하는 게 이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선 자리가. 예. 그래야 되는데 이 태도가 대응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지지율이 낮은 주자가 뭐든 해보려는 것이다. 그럼 만약에 지지율이 높은 주자 두 이가 만약에 공격을 그렇죠. 했다 그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 측에서 그런 설명이 이제 기사에 소개되고 있어요. 얘기했다고. 예, 그런 반응들이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향한 그리고 어떤 지지율 관리에 대한 그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또 하나 그 소명을 하는 게 예. 그냥 당시 김경수 이제 사퇴와 여부러서 김경수 예. 지사 대표가 저라는 것일 뿐이라는 이 워딩도 저는 되게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대표라면은 그 앞뒤 전후나 상황들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그걸 몰랐다라면 오히려 대표로서의 무능함을 지금 자인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예. 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뒤처지게 되지 않을까 이 경선 레이스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원기 교수님께서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어제 반응을 좀 소개시켰는데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세히. 몇 가지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얘기하면서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한 일이고 당시 대표가 저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자꾸 나를 연결시키느냐 뭐 이런 거 같고요. 아래로 갑니다. 마치 제가 김경수 전 지사를 잡았다고 하는 건 우리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략. 국민의힘에 몸 닫고 계신 최인영 변호사. 이거 국민의힘의 계략.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두관 의원님이 국민의힘 당원이십니까? 이건 내부적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면은 저는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예비 후보님의 리더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조금 위에 보면은 뭐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한 일이고 당시 대표가 저라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예. 지금 있는 각종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당시 어떤 맥락이었냐 하면은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지 여부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댓글들이 자꾸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당 대표로서 했던 메시지가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받아서 이제 밑에 있던 그 어떻게 보면 실무팀에서 이것을 했던 것이고 예. 그 결과 해봤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드루킹이 민주당 진성당원인 것이 밝혀졌고 그러면서 지금 이때까지 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본인이 그게 뭐 예. 나비 효과건 어쨌든 간에 어떤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라든가 어떤 나름대로의 리더로서의 어떤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대응할 필요가 그럼 대응할 필요가 뭐 한다고 하면 지금 왜 대통령 왜 나옵니까? 물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그 민주당 경선은 예. 다이나믹하지만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는데 예. 마이너리그에서는 어떻게 이런 얘기만 나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김정철 국장님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이러고 입장을 내놨는데 당시에는 뭐 한 포털 사이트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고발은 그쪽에서 시작된 거지 내가 시작점이 아니다 이런 또 설명도 있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앞에 두 분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저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잘했다. 아 지금 대응이 잘했다? 아니 이 대응이 아니라 슈다르크가 민주주의를 구했다. 이렇게까지 좀 과장해서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굉장히 아프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그 전 장관을 비난하지만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추미애 장관 덕분에 저렇게 댓글 조작이 광범하게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아프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실이 드러났구나. 문제 삼을 게 이제 문제 삼아진 거다 그렇죠. 지금. 그게 만약에 추 장관이 저거를 당시 대표였죠. 문제 삼지 않았더라면 다 덮여버렸을 것이고 사람들은 김동원이라는 그 드루킹이라는 그리고 김경수라는 이런 고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예. 뭐 민주당 아프겠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추미애 잘했다, 추다르크 잘했다 덕분에 이 댓글 조작의 실태가 드러났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추 장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색다르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다른 분들하고는 달리요.